특히나 더 심하게 이 조선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반년도 다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막 목표치 이미 100% 채운 회사들도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그 탑픽에 해당하는 을 하반기에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배가 11만 척이긴 한데 옛날이랑 지금의 바닷길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절대적인 해상 물동량이 매년 3, 4%씩 늘었거든요. 그러면 한 10만 척이 있고 만약에 3%씩만 는다라고 하면 1년에 실제로 필요한 화물, 그러니까 선박 수가 단순히 생각해도 3,000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의 해상물동량은 1%대로 늘어납니다. 그럼 11만 척 중에 실제로 신규로 필요한 배는 1,000척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매년 2, 3천 척씩 발주가 나오느냐 생각해보면 신규로 늘어나는 선박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교체 수요라고 하는 게 밑바탕에 깔려주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발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한 9% 정도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9%에 해당하는 지수가 저희가 30, 40%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교체 수요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적인 시기는 10년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이내에 대한 투자를 저희는 생각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HD현대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업에서의 커버리지 영역이 넓은 업체가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현대그룹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습니다. 26년 하반기 최대 호재 1번 미국 함정 MRO 2번 LNG선 신규 발주 재가속 2번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신조선가 상승 후판 가격 안정 1번 이유 후판 가격은 조선업체한테 부차적인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그 과거에 호황기일 때 보면 배를 만들겠다라고 많이 했을 때 철판이 모자라면 철판값도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업사이클의 신호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내려가는 게 하염없이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과연 철 제품을 사서 쓰는 산업들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신조선 가격, 조선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1번 원달러 환율 상승 2번 생산성 향상 및 공정 자동화 2번 조선업은 도크라고 하는 그 한정적인 공간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매출이 생산성 효율 향상으로 인해서 높아지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거의 이익에 꽂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조선주 중요한 나라 1번 미국 2번 유럽 26년 하반기 미국 유럽은 원래 조선 업체들이 거래를 하던 거래선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조선 업체에게 있어서는 신규 시장입니다. 미국은 한 번도 외부로 그 뭔가 군함을 발주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꽤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규모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시장 개척이 아무래도 신성장 동력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에는 미국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급해진 데는 중국이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1대1로 대결 구도로 있는데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본인의 군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항공모함의 절반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11대 정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지금 3대 갖고 있는데 2030년까지 이게 추가로 3대가 늘어나고요. 2035년까지 또 추가로 3대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군함의 절대적인 숫자는 지금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해군력을 1, 2등을 그래도 미국이 1등으로 여전히 지키고 있는 이유는 항공모함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이
모든 제조업이 좀 그렇긴 한데 특히나 더 심하게 이 조선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시간을 되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뭐 무슨 함을 만들어라 하면 그 시간이 지켜지는 적이 없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늘어지다 보면 이 메인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밸류 체인들은 굶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뭔가 진행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 좋아진 제조 역량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반대급부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만 자꾸 배지으라는 이 규제 좀 없애고 바깥에서 지을 국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미국 내부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선택지를 아시아로 이제 눈을 돌린 거죠. 거기에서도 저희는 결국 한국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첫 통화에서 바로 쉽빌딩 얘기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작년 여름부터 등장한 이 마스가라고 하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이제 제시가 되고, 그 뒤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하게 된 상황이고, 한미 조선 관련 파트너십 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워싱턴 DC에 지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뭐 군함이나 이런 게 발주의 주체가 정부 중심의 그 센트럴 중심 구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그런 그 협력센터가 지어지고 나게 되면 구체적인 발주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좀 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1년 넘게 이제 마스가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26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을 하시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에 저희가 미국 이란 전쟁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고 나서 큰 바다 시장에서의 변화는 일단 종류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해상운임이 올랐어요.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굳이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거기를 지나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전 세계의 배들은 다 연료유를 쓰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유가가 기본적으로 원유가가 건드려지게 되면 걔를 정제해서 나오게 되는 모든 연료유의 가격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핑계로 굳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지 않는 화물선들의 운임도 지금 다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해상 운임은 전쟁 이후에 올랐고 지금 이제 종전에 대한 협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도 꽤나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 이후에 오히려 선주사들이, 저는 원래 배 살려고 계약서 도장 땅 찍으려고 하다가 조금 관망할 줄 알았거든요. 전쟁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자, 우리가 법적 구속력을 굳이 미리 도장 찍어서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연료유 가격의 상향 안정화가 그냥 기본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계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대한 주문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그래서 올해 지금 2026년 들어서 지금 반년도 다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막 목표치 이미 100% 채운 회사들도 있고요. 70% 이상 지금 다 채운 상황이라서 오히려 조금 더 계약 건수가 늘고 바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배를 만드는 회사들은 100% 달러로 수주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원화로 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들은 부품 수급을 이제는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 또한 원화로 지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주 자체는 국제적으로 다 같이 똑같은 달러로 수주를 하지만 내 나라 통화로 저희가 전환을 했을 때는 훨씬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건 좋긴 한데, 환율과 이런 재료 가격 이런 거는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섹터든 투자를 하실 때 이 산업에서 봐야 되는 코어 지표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부차적인 요인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환율 되게 좋고 만약에 재료 가격은 되게 낮은 상황인데 조선소가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고 있는데 그런 외부 변수만 완벽하면 조선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주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 외부 변수는 도와주는 상황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 정도를 플러스 알파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을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투자하실 때도 꼭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사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무조건 여전히 유럽 선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항상 최신의 스펙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추면서 우리가 이제 기술을 좋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최신 스펙을 가지는 거에 있어서 환경적인 규제인데 과연 유럽 선주들이 이 환경 규제를 맞춤하는 데 있어서 이 선박의 기술 중에 뭐를 제일 잘 많이 선택할까? 이거에 대한 눈치 싸움을 지금부터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왜냐하면 기술이라고 하는 건 최고로 좋은 기술이 결국에는 이기는 게 아니라 최고로 퍼진 기술이 결국 시장을 지배를 하거든요. 저희가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쓰질 않으면 그냥 사장되듯이 제일 많이 팔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선소가 결국 되어야 우리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도 진출도 하면서 이거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책 안에 대형 조선 업체들에 대한 그 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의 개인적인 그 토픽에 해당하는 HD 한국조선해양을 개별 종목이긴 한데 거의 조선업 ETF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HD 현대중공업그룹이 조선 산업에서 그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넓은 편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장사, 비상장사,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까지 모두 그 가지고 있는 업체가 HD 한국조선해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좀 표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조업은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을 때 많이 사갈 것 같은 거를 그 투자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랑 조선은 굉장히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만드는 배들은 잘 팔리는 산물에 해당이 되고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노력을 기업들이 좀 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해볼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20년 차를 맞이해서 이번에 책을 하나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화물선은 타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B2B 산업에 투자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써봤고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읽기 편하시다고 제가 굉장히 안 지겹게 잘 써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국 시장에서 조선업 투자하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